지금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 오늘 같은 날을 그냥 조정이라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은 뉴스가 아니라 수익률의 구조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는데 내려갈 때는 2배, 3배로 내려가는 상품을 들고 계시다면 이번 웅덩이는 기회이면서 동시에 시험지입니다.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면 가장 비싼 가격에 사고 가장 싼 가격에 파는 레버리지 ETF의 전형적인 결말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기준을 잡으면 남들이 무서워서 못 사는 가격대에서 남들보다 싸게, 남들보다 많이, 그리고 남들보다 오래 가져가면서 계좌가 커지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단순합니다. 하락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하락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게 무섭습니다. 시장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하락이 아니라 성장주, 기술주, 반도체 같은 나스닥 중심이 더 크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는 체감이 훨씬 더 큽니다. 같은 하루 마이너스라도 QLD는 2배, TQQQ는 3배로 흔들립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뇌가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더 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손 놓고 봐야 하나. 이 고민을 오늘 끝내셔야 합니다.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기준을 대신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들어주는 기준은 늘 잔인합니다. 지금 시장이 왜 이러냐고요? 이유를 하나로 고정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AI 버블이라서 내려간다. AI가 너무 좋아서 다른 섹터가 죽을까봐 내려간다. 금리가 무서워서 내려간다. 실적이 안 좋아서 내려간다. 이런 설명은 그럴듯한 포장지입니다. 진짜 핵심은 투심이 약해졌고 좋은 뉴스도 악재처럼 해석되는 국면이 왔다는 겁니다. 이 국면에서는 실적이 좋아도 빠집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같은 기업이 매출과 이익이 예상치를 상회해도 시장은 다른 걸 봅니다. 지출이 늘어나는가, 투자 규모가 커지는가, 자본 지출이 더 커지는가. AI 경쟁이 격해질수록 돈을 더 태워야 한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하루 이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나스닥을 때리고 나스닥이 맞으면 QLD, TQQQ가 제일 먼저 얻어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하락을 보자마자 원인을 찾고 원인이 확정되면 결론을 확정합니다. AI가 위험하다. 그러면 다 팔자. 금리가 위험하다. 그러면 다 팔자. 하지만 시장은 원인 하나로만 움직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ETF는 더더욱 원인이 아니라 가격, 흐름, 변동성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인보다 대응 프레임을 잡아야 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중요한 건 선입니다. 일봉에서 단기선이 무너지는지, 중기선이 버티는지, 그리고 중기선이 자주 두드려지는지. 여러분이 QLD, TQQQ를 하실 거면 본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QQQ, 나스닥백 현물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결과물이고 기준은 본주입니다. 단기선이 깨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선이 깨진 상태에서 중기선까지 계속 두드리면 시장은 어느 순간 문이 열립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이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웅덩이는 딱 두 종류입니다. 하루 이틀에 깊게 파고 다시 튀는 웅덩이, 몇 달 동안 계단식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웅덩이. 둘 다 QLD, TQQQ 투자자에겐 같은 의미입니다. 돈을 버는 구간이 아니라 돈을 담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담는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담으면 레버리지 ETF는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QLD, TQQQ는 장기 우상향에서 강합니다. 그 우상향이 유지될 때 웅덩이 매수는 복리의 연료가 됩니다. 반대로 횡보장이 길어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레버리지는 시간이 아군이 아니라 적이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수는 기계처럼 해야 합니다. 감정으로 하면 반드시 과매수, 과공포, 과손절로 끝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시장 폭이 중요합니다. 요즘 자주 나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도 늘고 동시에 떨어져서 신저가 찍는 종목도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시장이 건강하게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내부 피로가 쌓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당장 무조건 폭락한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커질 확률이 올라간다는 신호로는 충분합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누구부터 흔들리냐? 레버리지부터 흔들립니다. 그래서 QLD, TQQQ 투자자는 방향 예측보다 변동성 대응이 먼저입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하셔야 하냐? 오늘부터 기준을 3가지로만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 현금. 둘, 분할. 셋, 구간. 현금부터 말씀드립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현금은 기회를 사는 옵션입니다. 웅덩이에서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싸게 살 때 살 돈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는 특히 그렇습니다.
QLD, TQQQ는 내려갈 때 계좌가 빠르게 빨개지기 때문에 현금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최악의 타이밍에 매도하고 반등해서 다시 추격 매수합니다. 현금은 수익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실수를 덜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는 분할입니다. 분할은 그냥 나눠 사는 게 아닙니다. 분할은 내 감정을 분해하는 기술입니다. 한 번에 넣으면 내 마음도 한 번에 무너집니다. 세 번으로 나누면 세 번 불안하지만 세 번 버틸 기회가 생깁니다. 다섯 번으로 나누면 불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통제가 됩니다. QLD, TQQQ로 웅덩이를 먹는 사람들은 항상 분할의 레버리지를 씁니다. 돈의 레버리지가 아니라 행동의 레버리지입니다. 세 번째는 구간입니다. 구간이 없으면 매수는 그냥 기도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 바닥 같아서 라고 말하면서 들어갑니다. 그 말은 사실 지금이 바닥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입니다. 시장에 소망으로 들어가면 시장은 교육비를 걷어갑니다.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이건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1차 구간, 약한 하락에서 천천히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그냥 웅덩이 입구입니다. 여기서는 소액으로만 아주 천천히 들어가야 합니다. QLD, TQQQ는 여기서 욕심내면 다음 파도에 흔들립니다. 2차 구간, 시장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뉴스가 갑자기 무서워지고 커뮤니티가 갑자기 비관론으로 바뀌고 손절 이야기가 늘어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부터 분할 비중을 조금 올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올인은 아닙니다. 올인은 마지막에 하셔야 합니다. 3차 구간, 계좌가 피바다로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진짜 웅덩이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다. 준비 없이 레버리지를 들고 있었던 것. 그런데 준비가 있는 사람에게 이 구간은 인생이 바뀌는 가격대가 됩니다. 이때는 비중을 한 번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단, 이 구간에서도 분할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바닥 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평균 단가 게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QLD와 TQQQ 중에 뭘로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다만 올리는 같습니다. QLD는 2배입니다. 하락도 덜 아프고 반등도 덜 강합니다. 버티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TQQQ는 3배입니다. 하락이 더 아프고 반등이 더 강합니다. 문제는 더 아픈 하락을 견딜 멘탈이 없으면 더 강한 반등을 먹기 전에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TQQQ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본인이 버티는 사람이면 TQQQ가 도구가 되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면 TQQQ는 벌칙이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본인이 기준이 아직 없고 웅덩이 경험이 적다면 QLD를 중심으로 잡으시고 TQQQ는 작은 비중으로 테스트하세요. 반대로 본인이 이미 여러 번 웅덩이를 겪었고 구간 분할로 들어갈 수 있고 현금을 유지할 수 있다면 TQQQ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최적의 비율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율입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웅덩이 매수는 오늘 사서 내일 오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웅덩이 매수는 6개월, 1년, 3년 뒤의 상승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시장이라는 강아지는 경제라는 주인보다 훨씬 요란하게 뛰어다닙니다. 주인은 천천히 걷는데 강아지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뛰고 갑자기 뛰어오릅니다. 그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QLD, TQQQ는 그 강아지의 움직임을 2배, 3배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2배, 3배로 흔들립니다.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수 기준을 가격 하나로만 잡지 마시고 3가지 체크를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본주 흐름, QQQ와 나스닥백이 어디를 지키고 있는지. 둘째, 시장폭 올라가는 종목과 내려가는 종목의 양극화가 심해지는지. 셋째, 이벤트 리스크, 진짜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재가속, 금융 시스템 충격 같은 구조적 악재가 생기는지. 여기서 셋째가 없으면 대부분의 하락은 웅덩이입니다. 웅덩이는 아픕니다. 하지만 아픈 만큼 싸집니다. 싸진 만큼 미래의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흔들리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지금 사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라고요? 맞습니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 위에서 돈을 나눠 넣는 겁니다.
이게 준비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반등하면 놓칠까봐 무섭습니다. 이 무서움 때문에 사람들은 추격 매수를 합니다. 하지만 웅덩이 매매의 승자는 놓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레버리지 ETF는 기회가 한 번만 오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은 매년 웅덩이를 팝니다. 매년입니다. 다만 어떤 애는 얕고 어떤 애는 깊고 어떤 애는 길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반등을 놓친다는 공포로 들어가면 다시 내려올 때 더 크게 다칩니다. 반등을 놓치는 공포보다 원칙을 놓치는 공포를 더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웅덩이에서 매수하면 그 순간 계좌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져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매수했는데 더 떨어지면 사람은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손절을 합니다. 여기서 게임이 끝납니다. 레버리지 ETF는 손절 자체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웅덩이 매매를 선택한 사람은 손절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계처럼 구조적 붕괴가 왔을 때만 계획대로 감정 없이, 그게 없으면 손절은 대부분 공포의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수를 하실 분들은 매수 계획과 함께 출구 계획도 같이 갖고 가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웅덩이에서 분할로 모은 물량은 전고점 근처 혹은 과열 구간에서 일부를 정리합니다. 전부를 파는 게 아니라 일부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부 중 절반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기고 절반은 현금으로 남겨서 다음 웅덩이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레버리지 ETF가 도박이 아니라 시스템이 됩니다. 시스템이 되면 그때부터 복리가 시작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QLD, TQQQ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예언이 아닙니다. 언제 바닥이냐? 이건 맞출 수 없습니다. 필요한 건 오늘부터 실행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현금을 남기고 분할로 들어가고 구간마다 비중을 다르게 하고 본주 기준으로 흐름을 체크하고 시장 폭과 구조적 악재를 구분하고 반등 공포로 추격하지 않고 계좌가 피바다일 때 그게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각오하는 것, 이게 레버리지 ETF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약점이 아니라 정상 반응입니다. 다만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상 반응을 정상 행동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불안할 때 분할을 하고 탐욕이 올라올 때 일부를 덜어내고 시장이 조용할 때 현금을 만들고 시장이 요동칠 때 원칙대로 담는 사람, 그 사람이 QLD, TQQQ로 계좌를 키웁니다. 지금부터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레버리지 ETF의 수익은 상승장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준비한 평균 단가에서 시작됩니다. 그 평균 단가를 만들려면 오늘처럼 무서운 날에 내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다음 상승장에서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크게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